70세가 된 김모 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간단한 검진 결과가 예상치 못한 대수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초기에 발견된 작은 이상을 바로잡기 위해 수술을 권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은 김 씨의 일상적인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 건강검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과연 모든 검진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함정과 올바른 의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김 씨와 같은 상황에 부닥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 받는 건강검진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질병으로 진단하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권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의료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령층은 약물 치료나 수술과 같은 치료를 받을 때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더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검진 결과로 인해 추천된 치료가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으로 인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진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나 회복 시간은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CT 및 MRI의 조영제 사용 위험. CT 컴퓨터 단층 촬영과 MRI 자기 공명 영상 검사는 질병 진단에 있어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특히 내부 장기나 신체 구조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진에게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영제란 무엇인가요? 조영제는 CT와 MRI 검사에서 신체 내부의 특정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혈관이나 장기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조영제를 투여합니다. 두 번째, 조영제 사용의 주요 위험성. 신장 기능 저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노년층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일부 환자는 조영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가벼운 증상 발진, 가려움부터 심각한 증상 호흡곤란, 쇼크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복 검사로 인한 누적 부담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을 경우 신체에 화학물질이 쌓여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영제는 신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고령층에게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기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모든 CT와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이나 진단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진에게 검사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문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에 대한 경각심.
내시경 검사는 위나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모든 경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노년층에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70대의 박모 씨는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나타나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바로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씨는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여 몇 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평소 혈액응고 장애가 있었던 박 씨에게 시술 후 출혈 문제가 발생했지만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검사가 큰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남겼습니다. 이 사례는 내시경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쓸모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검사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시경 검사와 같은 절차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검사의 필요성과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 검사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PET 검사는 암과 같은 질환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선택하기 전에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처방의 악순환과 건강관리의 중요성. 약물 처방은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약물 남용 및 상호작용으로 인해 건강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과도한 검진이나 치료를 선택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 건강관리는 과잉 의료 서비스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과 몸의 소리에 집중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건강을 위해 함께 나아가요.